원래 운보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오행을 먼저 해야 돼요. 오행을 먼저 해야 되는데 오행은 잠시 미뤄두고 오늘은 육신을 가지고 계면연 운세보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 실제로 이제 운을 본다는 것은 일단 그 사람의 어떤 나이나 직업, 남녀 이런 어떤 그런 정보도 이제 중요하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형태의 사주로 생겼느냐에 따라 가지고 계면연에 오는 계수라든지 이제 지장간에 있는 묘라는 것이 이제 나에게 작용하나를 이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 이제 계면연이라고 하는 이제 운이 와서 나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신 실력대로 평가를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마치 그냥 모든 사주가 똑같이 계면연에 예를 들어 간목일간이면 간목일간에게는 모두 똑같이 작용을 하는 것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월령에 따라서 다르고요, 격에 따라서 다르고요, 이제 또 그 사주가 가지고 있는 일간의 어떤 황세강약이라고 하는 그 조건에 따라서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똑같이 작용하는 건 아니고요. 상생상극 생화극재가 이제 작용을 해서 이제 길하냐 흉하냐 이걸 이제 보는 거죠. 대개 이제 사주라고 하는 타고난 선천적인 나의 자질, 두 번째 후천적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나의 대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나의 운명을, 나의 명을 후천적으로 어떻게 내가 준비해 나가고 있는가를 이제 연운에서 계면연이면 계면연이 왔을 때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적용되는 모습이 이제 각기 개인마다 다르겠죠. 계면연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 계면연을 아직까지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준비가 아직 안 된 분들은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모든 이제 하루의 준비는 이제 새벽이나 이제 그 전날 밤에 해야 되듯이 원래 이제 그 해에 새해에 해야 될 일은 그 전해라든지 이제 그 전해 새벽에 혹은 준비를 해야 그 한 해를 알차게 보낼 수가 있어요.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듯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올 한 해도 이제 그러니까 올 한 해라는 얘기는 이제 이민년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대단한 각오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작심삼일이라고 그냥 이렇게 며칠 지나면서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원래 이제 이렇게 알차게 보내지 못했으니까, 열심히 살지 못했으니까 이제 계면연부터는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대개 이제 저한테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철학원을 운영하시고 계시거나 운영하시는 분들, 즉 이제 이걸 저한테 듣고 그걸 손님들한테 이렇게 적용을 시켜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알고 있고요. 물론 이제 교양이나 취미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제 계면연 운세를 다른 해보다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조금 늦기는 한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길신과 이제 흉신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길신이라고 하는 것은
흉신을 제거하면 다 길신이에요. 흉신이라는 거 뭐죠? 편관격, 상관격, 그리고 이제 양인, 걸록. 편인을 이제 넣어야 될 때도 있고 안 넣어야 될 때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식신을 이제 이렇게 상극하고 있을 때는 편제로다가 이제 그 제화를 하는 이제 그 제화하는 신을 넣어야 돼요. 그 흉신이라는 의미는 상극을 먼저 하고 이제 상생을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 길신이라고 하는 것은 요 네 개의 이제 그 사흉신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그냥 길신이라고 보면 되고, 이것은 이제 순용을 한다. 흉신은 역용을 한다. 역용을 한다는 얘기는 먼저 상극을 해야 그 격이 성격이 되는 거예요. 가령 편관격이라고 하면은 식신이라고 하는 상신으로다가 편관을 먼저 상극을 해줘야 편관격이 이제 성격이 되어서 살인상생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관격이라고 하는 것도 정인이 상관을 이렇게 상극을 해줘야 상관 이제 관이 이제 상관이 관인상생을 통해서 또 역시 이제 그 상관격이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양인격도 그렇고 걸록격도 그래요. 양인격은 상신이 편관이고요, 걸록격은 상신이 정관이잖아요. 이러한 이제 격들은 흉격, 특히 이제 양인이나 걸록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적인 일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해서 먼저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봄으로 해서 실패를 해봄으로 해서 이제 국민들의 그 백성들의 아픔을 먼저 알아라라는 의미로 그런 걸 하는 것이고, 이제 편관이라든가 상관 같은 경우는 먼저 내가 사회에 나가기 이전에 관에게 적당한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이제 나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흉격과 이제 길격의 차이에서 길신으로만 되어 있는 사람도 간혹 있고요, 흉신으로 된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대다수가 섞여 있어요.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제 흉신이면은 좋다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에요. 길신이라고 해서 좋다 나쁘다 이것도 아니에요. 단지 이제 길신은 연운에서 길신을 본다는 것은 내가 닦은 능력을, 내가 갈고 닦은 능력을 이제 그 발휘하러 가는 거예요, 그 해에. 그렇다면 흉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잘 되는 것을 시기 질투해서 그거를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상관이라는 것은 관을 극해서 관이 인성을 생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식신이라는 것은, 식신은 길신에 들어가죠. 일간이나 비견의 생을 이제 받은 것으로 식신은 이제 살을 배양하게 돼요. 만약에 일간이나 비견의 생을 받지 못하면은 살을 제한다 그러지 않고 그냥 상극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제 내 능력을 펼쳐내는 게 아니에요. 일간과 비견의 생을 받지 않은 식신이 편관을 상극한다는 것과 일간과 이제 비견의 생을 받은 식신이 살을 제화하는 것과는 구별이 된다. 내가 능력을 그거는 펼쳐내는 거고요. 식신이 그냥 살을 가서 상극하는 것은 살을 노하게 해서 살이 비견이나 일간을 상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상극과 제화를 구분을 해야 된다. 이제 연운에서 운세를 볼 때 이게 가장 많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 해에 일어나는 어떤 그 모든 길흉과 어떤 이제 부귀, 빈천 이러한 문제들이 성사되느냐 성사되지 못하느냐는 결국은 이게 재화로 이루어지느냐 이제 상극으로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이제 달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생을 받고
검증을 받으러 가느냐, 상생을 받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나가느냐, 이 문제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서 나가야 된다는 뜻이죠. 준비가 되어서 나가야 된다는 뜻인데, 이제 첫 번째 이제 하는 일이 상관이다. 그러면 원래 계수가 상관으로 오는 사람은 이제 경금일간이에요. 경금일간. 경금일간은 계묘년이 상관운이에요. 그러면 이 상관이 정관을 극해서, 먼저 정관을 극해서 관인상생을 하지를 못하게 하죠. 상관은. 그러니까 관인상생이 되지 않으니까 직업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통변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원래 상관이 들어와서 내 환경이 바뀐다 이래요. 그러면 상관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정관을 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가장 좋아하는 육신은 뭐냐 그러면 겁재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니까, 상관이 정관을 상극해서 환경이 변하니까 그것을 직업의 변화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상관이 정관을 상극하니까 뭐가 살아나죠? 겁재가 살아나죠. 정관을 상극하면 겁재가 살아나요. 그래서 겁재가 상관을 생하게 돼요. 그래서 겁재와 상관이 함께 논일다. 이거 말은 이제 원래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벌려고 하는 방법이 편법을 사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직업의 변화, 어떤 재물의 변화, 돈의 변화라는 것이 이제 원래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관운이 왔다 그러면 두 가지 일을 해요. 상대방이라고 하는, 상관의 상대방은 뭐예요? 정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이 정인의 상생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용도로 이제 쓰여요. 그래서 상관이 정관을 상극하면 정관은 정인을 상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겁재가 상생을 하죠.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겁재는 뭐예요? 상관이 정관을 상극해서 제해서 정관이 겁재를 상극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하는 취지로 겁재는 상관을 상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은 정인을 상생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겁재의 상생을 받아서 같이 무언가 수입에 대한 변화, 단체를 결성한다든가 조직을 만든다든가 법인을 설립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공동사업 형태의 개업을 한다는 의미,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어 있죠. 직업의 변화를 의미해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경금은 일간한테 다 일어나는 게 아니다.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원래 경금일간이 오는 그 계수라는 것이 나에게 상관으로 작용하니까 그 상관이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만약에 계수가 식신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신금일간이에요. 이건 신금일간이라면 계묘년은 식신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수라고 하는 이 식신이 와서 이 정화라고 하는 살을 상극해요. 그러니까 지금 계수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상극이죠. 상극부터 하는 거죠. 왜 상극부터 하느냐? 그동안에 준비를 하라 그랬잖아요. 어디서? 대운에서. 어디에서? 내 사주에서. 타고난 자질과 후천적으로 만든 능력을 가지고 쓰러 갈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수가 와서 상극한다는 뜻은 바로 쓰러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묘년이 왔으니까 이제 쓰자. 그게 상극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화라고 하는 평관을 계수가 상극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살인상생을 하지 못하도록,
그 이제 지금 식신이 편관을 상극한다는 얘기는 그 편관이 편관격이라면은 식신이 편관을 상극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편관격이 이렇게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편관격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식신이 와서 편관을 상극한다는 얘기는 살인상생을 잘 하도록 하는 거예요. 편관격이 식신이라는 상신이 와서 편관을 상극해줘야 편관이 살인상생을, 편인을 더 잘 생해요. 그러니까 인성을, 편인이라고 하는 것을 더 잘 생하도록 돕는 역할이 뭐냐? 식신이 편관을 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특기를 발휘한 것으로, 내가 열심히 일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 해다. 아까 상관인 경우에는 정관을 그걸 하면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운이에요. 그래서 직업의 변화, 환경의 변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식신은 살을 제하는 것은 인정을 받는 거예요. 환경에서. 그래서 직업의 변화가 왔다 이러는 것은 내가 취업이 되는 것과 같고요. 진급이 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상관, 경관은 퇴직이죠, 퇴직. 회사를 그만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까 상관하고 식신하고 차이예요. 식신이 살을 극하니까 뭐가 살아나죠? 아까 상관이 정관을 극하니까 겁재가 살아났는데, 이번에는 식신이 살을 제하니까 비견이 살아나요. 그럼 원래가 무슨 운이에요? 비견이 살아나는 운이죠. 그러니까 비견이 살아나서 다시 식신을 생하죠. 그런데 상관이 정관을 극하면 겁재가 살아나서 겁재가 상관을 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연운에서는 이제 그 재관을, 특히 식신상관은 재관을 이제 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식신상관은 재나 관을 이제 취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명예나 뭐 어떤 이름이나 취업이나 승진이나 이게 관이잖아요. 어떤 내가 영역이나 사업이나 재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탐한다가 아니죠.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가지고자 한다. 재성, 그건 재성이에요. 그 재성과 관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고 뭐 이렇게 법인을 설립하고 뭐 그런 이제 법인 비슷한 어떤 공동 사업을 하고 이런 개업을 하지만은,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과 다른 점은 뭐냐 그러면, 상관은 이제 지위나 재물을 같이 노리는 재관을 같이 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면, 식신은 어떤 재물 쪽보다가는, 재성 쪽보다가는 관을 취하고자 하는 의사가 더 강해요. 그렇지만 그 방법은 상관과 비슷해요. 대개 이제 목적이 지위를 얻기 위함이다. 그래서 조직력이 생긴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상관이 가서 관을 상극하면 관인상생이 안 되지만, 관인상생이 안 될 뿐더러 관이 죽으니까 겁재가 살아나서 다시 상관을 생하지만, 식신이 살을 제하면은 살인상생이 되는 거예요. 반대예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살을 제화하니까 비견이 살아났어요. 비견이 살아나서 다시 식신을 생했어요. 어쨌든 상관이 되었던 식신이 되었던 계묘년은 일단은 이제 그 자기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해예요. 그러면 단독으로 자기 능력을 발휘해 갖고 이제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은 식신이에요. 식신. 그래서 식신의 살인상생이에요. 이건 단독으로 하는 거고요. 상관이라는 것은 정관이 인성을 생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어떤 도움이나 협력이 필요해서 동업이나 어떤 공동사업체를 만들어서 자기를 내세운다는 것은,
그거는 겁재가 살아난 거고요. 또 비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상관이라는 것은 이제 겁재가 살아나서 그 겁재가 상관을 생한다는 것은 결국은 동업자가 생기거나 공동 파트너가 생기는 것과 같다. 근데 식신이 비견을 만나서 단체를 만들고 자기 편이나 이제 이렇게 후원자를 만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식신운의 비견이 살아나면은 내가 일단은 인기가 좋아져요. 그리고 조직 생활, 그룹 활동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겁재가 상관을 생하면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끼리 뭉친 거예요. 반항단체가 생긴 거예요. 압력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상관이, 겁재가 상관을 생하면 야당 성향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비판 세력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정치적으로 좌우를 나누거나 주류, 비주류 이런 것들을 나누는 방법으로도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정관운, 병관운, 이게 관살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화일간이 이제 계묘년이면 정관운이 되고, 정화일간이 계묘년이면 병관운이 되는데, 병화일간 같은 경우는 이제 정관이 운에서 들어왔으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겁재를 상극하는 거예요. 겁재를 상극하니까 살아나는 거는 정제가 살아나죠. 그래서 정제가 살아나니까 재생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일간 원래 재생관운이죠. 재생관운이 뭐예요? 승진한다, 취업한다, 무언가 내가 권한과 자리를 차지한다, 가정에서는 이제 저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이제 배우자가 생긴다, 결혼을 한다, 승진한다, 이런 것들이 아빠가 된다, 엄마가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재생관운에서 일어나요. 그 정화일간의 경우는 편관운이죠. 정화는 기수가 편관으로 오니까 비견을 상극하죠. 비견을. 그러면 비견을 상극하면은 비견이 식신을 생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비견이 나빠지는 거죠. 그러면 비견이라고 하는 나의 능력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나빠진다라기보다는 내 능력이 경쟁자보다 약하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내 능력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나보다가 더 센 놈이 나타났다는 뜻이기도 하죠. 옆집에는 잘 되는데, 옆에 동료는 잘 되는데 나는 안 된다. 이게 정화일간인데, 왜? 비견이 식신을 생하지 못해서, 편관이 비견을 상극했기 때문에 비견이 식신을 생하지 못하니까 능력이 남보다가 약하다. 그래서 상황대처 능력이라든가 임기응변 능력이 약화된다. 경쟁력이 약화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화일간 같은 경우는 병관이 옴으로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남들보다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정화일간이 식신이 스스로 왕하면, 스스로 왕하다는 것은 정화의 생을 받지 않고 식신이 막 근이 있어가지고 비견이나 일간의 생을 받지 않았는데 식신이 스스로 왕한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분명히 또 재도전을 해요. 재도전을 해서 다시 한번 고배를 마셔요. 오기로 불타오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식신은 무조건 일간이나 비견의 생을 받아서 왕해야 되는 것이 좋은 거지, 식신이 스스로 왕해가지고 살을 상극한다든가 재성으로 나가는 것은 절대로 성공할 확률이 없어요. 도전을 한다고 해도 또 실패해요. 못 먹어도 안 돼요.
한 번 더 재수 안 돼요. 재수해도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개수가 겁재로 왔다. 개수의 겁재는 뭐죠? 임수죠? 임수의 겁재는 개수죠? 그러면 임수일간은 계면연이 겁재운이 되는 거예요. 겁재운의 정제를 극해서, 겁재가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정제를 극하는 거죠. 왜? 재생관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요거는 구몰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을 잃죠, 직업을 잃죠. 사람 잃고 직업을 잃으니까 어때요? 감당하기 힘든, 정말 힘든 파장이 일어나요. 대개 직업을 잃게 되면은 사람도 떠나게 되잖아요. 흔히 이제 말하기를, 내가 없어 보니까, 내가 진짜 한 푼 없고 어려워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정한 친구가 내 주위에는 없었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 그래서 함께구 서산의 해질몰. 그래서 이제 구몰 된다. 재관이 동시에 무너진다 뜻이에요. 이거는 왜? 대개 정관이 원래 들어오는 저 겁재를 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제한다는 건 뭐예요? 평소에 내 사주가 재생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재생관을 하고 있지 못했다면은 이제 원래 들어오는 개수를 제하지를 못해요. 상극을 할 수는 있어도 제하지는 못하고, 겁재는 정제를 사정없이 상극해서 재생관을 막아버릴 거예요. 그러면 지위가 무너지죠. 그러면 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관이 겁재를 막지 못하는 사주는 재성이 먼저 무너져요. 관보다가는. 재성이 먼저 무너지고 관이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재물도 권력도 가진 게 없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이제 무시를 당하기 시작해요. 권력도 없고 이제 재물도 없으면은 사람들이 나를 이제 우습게 알게 되겠죠. 원래는 참 운이 임수일간은 계면연이 별로 좋은 운이 아니네요. 그렇지만 그건 재생관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래요. 재생관이 잘 되고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겁재가 원래 겁재운이 왔을 때, 재생관이 되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제 만약에 이제 정인이 살아나가지고, 만약에, 그러니까 정인이 살아난다는 이 의미는 뭐냐 그러면, 겁재가 원래 와서 정제를 상극하니까, 정제를 탁 치니까 뭐가 살아나요? 정인이 살아나죠. 정인이. 그래서 정인이 살아난다. 그래서 이제 정인이 그 상관을 제하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정인이 살아나서 상관을 탁 이제 상극하거나 제하게 돼요. 상극한다는 걸 가지고 상관 상진이 된다는 거고, 이제 제한다 그런 것을 상관폐인이라고 하는데, 상관폐인이 되거나 이제 상관상진이 이제 발생이 되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그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그동안에 좋아했던 부귀, 영화 다 의미가 없다, 다 싫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재물이나 지위를 내려놓거나 이제 거기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사람답게 살고자 이제 노력을 하게 되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운에서 이제 통변을 한다는 것은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속세를 떠난다. 만약에 학생들한테 이런 운이 오면은 학교를 안 가려고 해요. 그게 학생들한테는 학교가 속세와 같거든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가 이런 일이 오게 되면 큰일이에요. 그런데 막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됐다. 그런 거는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불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신혼여행 다녀왔는데 이런 운이 없다. 급제가 와서 정제를 상극해서 정인이 살아나서 그 정인이 상관을 탁 쳐서 상관이 폐인이 됐다. 그 상관 폐인은 뭐 이렇게 자격화되는 그게 아니에요. 왜? 운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헤어질 거라면은 자식을 갖기 전에 헤어지는 게 다행이죠. 그러니까 급제가 운에서 들어왔다, 정제를 상극했다, 그러면 재생관이 안 된다. 재생관이 안 되니까 뭐예요? 원래 승진 꿈꾸지 마세요. 원래 뭐 취업 잘 안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원래는 조금 부정적인 요소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임술일간한테는. 그러니까 급제가 정제를 극하니까 정인이 살아나서 상관을 극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나 뭐 이런 어떤 거 우울증이 걸린다든가 이래가지고 갑자기 내가 열심히 내가 목숨 걸고 살아온 것에 대한 가치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돼서 속세를 떠난다거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헛살았다 이래가지고 새로운 이제 개과천선을 하거나 이래요. 대개 이제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토국수 목국토, 그리고 화극근 근극목 수국화예요. 이 수화는 항상 수화기제라고 해서 수국화부터 해도 되고 수국화를 마지막에 넣어도 되고 가운데 넣어도 되고 아무데 넣어도 돼요. 수국화는요. 그 토국수 목국토는 이제 춘하절에 하는 거예요. 춘하절에 목이 자라기 위해서 이제 토국수 목국토를 하는 거예요. 토국수 목국토 이거로 수생목이에요. 수생목 목생활을 하기 위해서 토국수 목국토. 내가 지식을 습득해서 사회에 나가 활용하기 위함이 토국수 목국토예요. 그리고 화극근 근극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습득이라기보다 내가 기술 습득, 기술을 습득해서 그거를 내가 시장에다가 내 가치를 내다 파는 거. 그 안에는 물론 지식도 들어있어요. 기술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 기술, 뭐 나의 외모, 재주 다 들어있어요. 요렇게 상극이 5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육신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육신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관계의 엮임이거든요. 나하고 너하고 엮이고 내하고 옆집과 얽히고 내하고 회사와 얽히고 뭐 이리저리 다 이렇게 엮여 있고 얽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하다는 뜻이죠. 복잡해요. 그래서 개수일간이 올해는 개묘년에는 비견운이에요. 그러면 비견이 운에서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 편재를 상극해요. 편재를 상극하니까 원래 편재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베풀고 뭘 이렇게 남들한테 주고 이런 좀 넉넉한 마음, 이게 이제 편재의 어떤 그 본질인데, 편재가 비견으로부터 상극을 당하니까 갑자기 인색해지기 시작해요. 베푸는 마음이 없어져요. 원래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상생을 주로 하지만 비견이라고 해서 쟁제를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군비쟁제를 해요. 그래서 편재를 이제 상극하게 되면 왜 쟁제를 하냐? 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쟁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재를 쟁제하게 되면은 내가 베푸는 마음이 없어진다. 주는 마음이 없어진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비견이 편재를 상극하는 쟁제운이세요. 인색해지는 운이세요. 내 스스로가. 원래 편재는 어떻게 해요? 막 퍼주는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퍼주는 사람이 갑자기 인색해지는 운이 왔다. 그 말은 내가 사업을 늘려야 되겠다. 편재라고 하는 거의 속성 자체가 확장하다, 늘리다, 뭔가 공격형이잖아요. 정제가 이 방어형이고 지키겠다는 형이라면은 편재는 확장하겠다, 늘려나가겠다, 공격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상극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업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있는 거 그냥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편재 속에 주는 마음을 꺼려 하니까, 즉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어가게 돼요. 없어지게 돼요. 이게 이제 비견운에서 비견이 와서 쟁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쟁제를 하고 나면은 비견이 편재를 제하고 나면 살아나는 게 뭐가 살아나죠? 편인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효신의 기운을 자칫하면 발휘할 수가 있어요. 식신을 탈식하면은 뭐 편인이 살아나면 뭐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노는 게 아니고, 식신이 살아나서 비견을 생하는 게 아니고 편인이 살아나서 식신을 상극해요. 그걸 탈식이라고 해요. 그 원래 도식이라는 말은 그거는 좋은 뜻으로 쓰는 거고요. 진짜 편인이 식신을 상극하는 건 탈식이라고 해요. 빼앗을 탈자, 탈식. 그러니까 빼앗는 마음으로 바뀌더라. 내가 상대에게 베풀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편인이 살아나서 식신을 상극하니까 갑자기 내가 뺏고 싶은 마음으로, 주는 마음을 접는 게 아니고 뺏는 마음까지 생기더라. 그래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된다. 약자를 갈취하거나 미성년자, 뭐 장애자나 부녀자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뭔가 노동법, 뭐 식품위생법, 뭐 환경 관련 어떤 뭐 보건법, 뭐 탈세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게 돼요. 그 중에서 특히 의식주 문제라든가 생존 문제의 어떤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조차 해결이 잘 안 되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 뭔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지만 노력할 곳이 없는, 일하고자 하지만 일할 곳이 없는 사람들, 좀 약한 사람들, 어리숙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비양심적인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힘으로 하지 않고 그냥 환심을 사는 방법이에요. 그거 내가 도와줄게, 내가 다 해줄게. 뭔가 상대가 절실하게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는 거. 그래서 그 약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더 눈물 나게 하는 거.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눈에 피눈물을 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법과 불법으로다가 취득한 재물이기 때문에 마진도 좋고 세금을 안 내니까 더더욱 비견이 정지해서 편재를 죽이니까 편인이 살아나서 식신을 도식했을 때는 이렇게 부자가 되는 운이 있어요. 부자가 되는데 어떻게 부자가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지탄 받을 짓을 해서 부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비견이 편재를 상극하는 사람들은 그 편인이 살아나서 식신을 탈식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많이 이제 운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데, 자칫 이제 세인들한테 욕을 먹을 짓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원래 운이 있어요. 참 안 좋은가요, 좋은가요, 나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정민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간목일간이죠. 간목일간한테 개수는 정인이에요.
그러면 정인으로 오게 되면은 정인이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상관을 제하죠. 상관을 제한다는 것은 바로 교육이나 교화를 행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적응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행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종교 단체에 가면은 뭐 교회 가면 이렇게 전도사님들, 절에 가면은 법사나 포교사님들, 뭐 복지원에 가면 이제 상담이나 이런 거 해주시는 선생님들, 학교에 가면 또 선생님들, 집에 가면은 꼰대, 나 같은 꼰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제 잔소리 하는 거예요. 잔소리. 쉽게 얘기하면 교화한다, 그 잔소리 한다. 잔소리 한다. 그러면 내가 잔소리를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정인이 와가지고 상관을 제했어. 그래서 이제 자식을 앞에 앉혀놓고 혹은 누구를 앞에 앉혀놓고 이제 앞으로 인간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좋은 소리, 옳은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사라질까요? 아니면 안 사라질까요? 그게 결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는 이제 관인상생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결실이 드러나려면, 결실이 드러나지 않으려면, 관인상생이 안 되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죠. 그러니까 관이 살아나서, 왜? 정인이 상관을 제했으니까 당연히 관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관이 살아나서 인성을, 정인을 생겨주면은 내가 한 교화가, 잔소리가 통한 거예요. 자식한테도 통했고 손님들한테도 통했고, 뭔가 누군가가 내가 옳은 소리를 해준 사람이 아 그렇군요 하고 가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이 상관을 이제 상극하는 제하는 운에 이제 손님이 왔어. 내가 상담을 하는데 손님이 왔어. 그래서 이제 옳은 소리를 많이 해줬어. 그 손님이 가가지고 그거를 실천을 하려면, 내 말대로 이행을 하려면 그 손님 사주가 관인상생이 돼야 돼. 그래야 이행이 되는 거예요. 관인상생이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교화하고 교육을 해도 잔소리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옳은 소리를 했는데, 옳은 소리를 했다 자체가 뭐예요? 정인이 운에 서서 상관을 제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내가 옳은 소리를 했다, 왜 교화, 교정을 했다. 그럼 그 말이, 내 말이 나가서 그대로 이제 들은 사람이 성과를 적용을 해서, 삶 속에 적용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 그 관인상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과 실리를 구분할 때에 정인이 상관을 제하면 요거는 이론과 같은 것이고요. 상관을 제해서 관인상생이 다시 살아나면은 요거는 실리와 같은 것이다. 다수에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맞는 소리는 정인이 상관을 제할 때 하는 소리예요. 정인이 상관을 제하면 누구한테나 맞는 꼰대 소리예요. 꼰대 소리. 근데 그 사람이 정신력이 높아갖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한다라고 하려면 관이 정인을 생겨야 된다. 그래서 정인이 상관을 제하면 관이 살아나서 인성을 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학생한테 만약에 제한다 그러면, 정명님 고맙습니다. 학생한테 제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재성을 쓰기 전에 이렇게 상관 폐인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자격화가 된다라고 하죠. 국가 자격증을 따는 운, 뭔가 자격화되는 운, 이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이제 그 상관 폐인이 초반에 일어나는 상관 폐인이 아니고, 인생을 이제 살면서
정인운을 뭐 2번, 3번 이렇게 맞이했던 분들,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그렇지만 이제 상간폐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격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국가 자격증화가 된다는 뜻이고, 내가 상관생제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상간폐인을 했다 그러면 내가 뭔가 국가 자격증을 딴 다음에 내 사업을 하러 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상관생제를 하고 있는데 정인이 왔다? 그거는 상관생제 제극인이 되어서 그거는 다시 상관이 살아나는 운이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말한 간목일간에게 정인이 와서 정인이 상관을 이제 상극을 했죠. 그게 이제 그 상극이 폐인이냐 상진이냐. 만약에 상진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상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관을 상대할 수가 없다. 그 무능력한 상황이 된다. 누구와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 내가 검증에서 떨어진다. 이런 운이세요. 검증을 당했는데 상대 평가를 당해서 내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배신을 당했어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사귀던 교제하던 여자가 저 여자보다가 못해서 저 여자는 지금 내가 사귀는 여자보다가 더 예쁘기도 하고 더 똑똑하기도 하고 더 뭐 재산도 많고 이래서 내가 차인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 상진이 되는 거예요. 상관상진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뭐 도식이다 이러면 편인이 도식을 했는데 뭐 그런 관계가 일어났다. 이거는 이제 식신이 이제 무능력한 거예요. 무능력해서 버림을 당하는 것과 배신을 당하는 것과 내가 상대보다가 못해서 비교를 당해서 내가 이제 잘리는 것이 다르죠. 이게 식신운과 상관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상관을 상극함으로 해서 정인이 살아나서 상관을 상극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그것이 원래는 이제 더 이제 위험하다 이 뜻이에요. 정인이 와서 이제 상관을 상진했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상관을 상극하고 나면 정관이 살아나서 관인상생을 해줘야 된다. 요 의미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묘년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주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요. 내 사주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관인상생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상진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간목일간 말고 이제 을목일간 경우, 을목일간은 계묘년의 계수가 편인으로 오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과 달라요. 정인과 달라가지고 성실근면하게 뭔가 기승전결로 내가 세상을 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시작하면은 어떤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편인은 식신을 상극해서 식신생제를 방해하죠. 이 말은 이제 뭐냐, 식신생제라고 하는 것은 기승전결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뭔가 준비하고 시작하고 과정을 겪어서 내가 결실까지 간다는 게 식신생제라면은, 편인이라는 것은 한 번에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천금, 일확천금. 그러니까 뭐예요? 각종 허용, 투기, 뭔가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편인이 식신을 상극해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만약에 편인이 식신을 상극해서 살이 다시 살아났다면, 살이 살아나 버릴 수 있죠. 식신을 상극했으니까 살이 살아나죠. 편관이 살아나죠. 이때 이 편관은 이 칼을 든 자야. 칼을 든 자. 살이 원래 칼로다가 식신을 찔러도 식신은 그 편관에 칼이 안 들어가요. 그만큼 식신은 이제 편관한테는 강한 건데, 편인만 보면은 아주 지하게요. 식신은 편인을 만나면 아주 맥을 못 쳐요. 편인은 이 밤에 몰래 가서 찌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식신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떤 권력이나 무력, 어떤 힘의 불균형을 이용해서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취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편인이 식신을 상극해서 살이 다시 살아나면은 이제 그 편관은 칼을 든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편인은 이 식신을 탈식하는지 하지 않는지, 상극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봐야 돼요. 운에서 들어와서. 분명히 편인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식신을 상극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살이 살아나서 편인을 생모하지 않고 일간을 상극했다. 그 일간이 영천가요. 올해 편인이 식신을 상극해서 만약에 살이 살아나서 살인상생으로 가지 않고 그 살이 일간을 상극했다. 원래 감옥 가는 구속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살이 살아나서 편인을 생하면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뭔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떼부자가 될 수 있는 운이세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나쁜 짓을 해서 들키느냐 들키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편인이 식신을 상극해서 편관이 살아나서 살인상생을 했느냐, 아니면 편관이 살아나서 일간을 상극했느냐, 이 차이예요. 일간을 상극하면은 영천 가는 거, 들켰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편인을 생하면, 살인상생을 하면은 그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큰 부자가 될 수가 있다. 이때는 부자뿐만 아니고, 이때는 대학 교수가 되거나 연구원의 소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운이란 뜻이에요. 살인상생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면은 그것도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운에 나라에서 돈도 있잖아요. 막 나오게 할 수 있고요. 그 나라 이제 그 예산도 이제 내가 책정받을 수도 있고, 또 세금 같은 거를 이제 떼먹는 탈세도 할 수가 있고, 이런 운이죠. 그 편인이 식신을 이제 상극을 했을 때 살이 살아나서 일간을 상극하느냐, 살인상생을 하느냐. 만약에 살인상생을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지만 그 방법이 통한다. 그거 통해서 그걸로다가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뭔가 내가 이제 이렇게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나라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낼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편인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정제운. 무토일간이죠. 무토일간한테 정제는 이제 재물의 눈먼 장사치 같아요. 정제가 운에서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정인을 상극하죠. 정인이 일간을 생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흙탕물에 빠진 것과 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오물에 빠진 것과 같은 꼴이 돼요. 채통을 지키지 못해요. 선비 정신을 지키지 못하고 장사치를 따라간 것과 같아요. 이거는 부귀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을 논하는 거예요. 장사치에게 능멸을 당하는, 그러니까 장사치보다 못한 인간이 되는 거죠. 장사치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명리학적으로 이제 양반과 이제 쌍놈을 비교했을 때 쌍놈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사치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하를 논하는 거예요. 선비가 갓을 쓰고 시장에 나갔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한다.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능멸을 당한다. 누구가? 인품이 있는 정인이 정제에게 제극인을 당해서 뭐가 살아나요? 상관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상관이 이제 살아났어요. 그 말은 경쟁자가 일어난 거예요. 경쟁자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정의는 뭐예요? 인품 손상에 의한 지위 하락으로 이어지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바늘구멍에 황소 바람 들어온다 이래요. 뭐 작은 잘못이 이렇게 큰 일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사소한 일인데 그게 사회의 문제가 되는 거 있죠. 누군가가 잘못한 거는 이해를 해요. 잘못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잘못한 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해요. 이 거짓말한 게 사실은 더 이제 큰 거거든요. 사소한 죄를 짓고 인정하고 사과하면 될 것을 거짓말해서 더 키우듯이 뭔가 작은 일을 크게 만들어요. 그게 결국은 자기 인품에 손상이 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천하를 다스리고 민심을 얻지 못한 누구죠? 무한말에 김옥균인가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24년 동안 치설을 해도 인품을 유지하지 못해서 결국은 반정에 의해서 퇴출된 왕도 있죠. 이게 뭐냐, 다 제극이네요. 인품을 유지하지 못했다. 뭔가 민심을 얻지 못했다. 재성이라고 하는 민심을 얻지 못한 것. 그러니까 정제가 정인을 극했다는 것은 인품에 손상 입을 일이 생긴다. 그런데 상관이 또 살아났다. 상관이 살아나면은 반정을 맞이한다. 옛날 같으면 반정이죠. 지금은 이제 이 상호관계라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제 남장 여인, 여장한 남자.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여자가 일을 하면은, 가정에서 일을 하면은 남편처럼 살아야 된다. 가장 역할을 해야 된다. 남자가 일을 하면은 부인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여자고 이제 식상이 여잔데 남자보다가 여자가 우세한 가정,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같다. 이게 이제 정제가 정인을 상극했을 때 아까는 뭐라 그랬죠? 인품의 손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말을 요즘 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앞치마를 두른 남자, 군복을 입은 여자.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 일을 하고 여자가 남자 일을 한다는 뜻이죠. 보통 느끼기에 헤어 디자이너는 되게 여자가 하는 일 같은데 남자도 많이 하죠. 그 굴삭기 포크레인 기사는 어때요? 그 남자들만 하는 직업 같은데 사실 여자들도 있어요. 여자들도 많이 해요. 토목기사, 도축업자,
이거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가 해야 될 일을 바꿔갖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뭐 재봉사라고 해서 여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도 하죠. 도축장에 가면 소나 돼지 죽이는 일은 남자가 하지만 칼질은 여자가 해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이 남녀의 역할이 바뀐다. 그게 정인과 재성의 위치가 바뀐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제가 정인을 상극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상관이 이제 살아나서 뭐 상관생제를 한다든가 상관이 경관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면 상관생제를 했을 때는 이렇게 역할이 바뀐다. 상관이 살아나면 역할이 바뀐다. 이렇게 보십니다. 기토일간에게 계수는 계묘년의 계수는 편제로서 들어오죠. 편제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편인을 상극하는 일이에요. 자기 심중에 맞는 일을 뭐라고 해야 되나? 편인이 편제에게 제극인을 당했어요. 뭔가 이렇게 현실을 봤어요. 현실. 그 현실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아픔을 본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어려운 실상을 봤어요.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봤어요. 뭔가 이렇게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 뭔가 이렇게 망상과 상상이라고 하는 치우침에서 편인이 편제를 봄으로 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참 아름다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험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랑을 하면은 아주 달콤한 사랑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별의 아픔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픔의 실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환상 속에 살다가 어떤 상상 속에 살다가 내가 저 사업을 하면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었는데 편제를 만남으로 해가지고 저게 아니라 내가 저렇게 사업을 시작했다가 저렇게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실체를 실패했을 때의 어떤 실체, 현재 잘못되어 있는 그런 실체, 가상에서 실체로 돌아오는 거예요. 뭔가 이게 내가 의사표시가 여러분들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 말을 이해하시겠죠? 뭔가? 그러니까 편제가 편인한테 가서 이게 진짜야 임마 이러는 거야. 실체는 이거야. 네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야. 이거예요. 편인이라고 하는 가상 세계, 편제라고 하는 현실 세계와의 부딪힘이죠. 그러니까 속상하다고 뭐가 화가 난다고 뭐 현실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 거짓에서 진실을 찾게 해서 실제를 알게 해서, 그러니까 편제가 편인을 상극해서 실제를 알게 해서 살아나는 게 식신이 살아나요. 제극인을 하게 되면, 편제가 편인을 상극하게 되면 식신이 살아나죠. 식신이 살아나면은 바로 이제 성실 근면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편인이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환상에서 편제가 와서, 원래 편제가 와서 제극인을 하면은 이렇게 살고 싶다 해서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내가 목표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식신이 살아나면 내가 근면성실하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식신이 살아나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너는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 편제는 너는 저렇게 살아야 된다. 편의는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와 이제 사이에서 이제 혼란이 오죠. 혼돈이 오죠. 나는 신분 상승을 해야 된다. 아직도 때가 안 됐다. 뭐 어떤 현실과 원하는 것에 대한 이데아 현상이 일어나요. 가상현실을 버리고 실제로 돌아가려면 식신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벌자니 공부를 해야 되겠고, 공부를 하자니 돈을 벌어야 되는 현실을 식신이 살아나면은 주경야독을 해서 둘 다 열심히 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 편제가 와서 편인을 생각하는 것은 그 편인의 그 어떤 그 가상세계, 이루어질 수 없는 편인의 그 망상, 허상, 이거를 이제 실제로 알게 해주는 그런 운이다. 그리고 나서 식신이 살아나면 내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구나라는 개과천선을 하는 운이다. 근데 그게 살아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죠. 편제가 편인을, 내가 편인이 없어서 편제가 왔는데 편인을 제어하지 않았다, 제어긴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걸 봐야 돼. 식신이 생제를 하느냐, 이걸 또 봐야 돼요. 근데 그걸 설명을 다 하려고 그러면 한 며칠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일단은 이제 운에서 들어오는 것은 먼저 한 일이 상극이다. 그러면 상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검증을 받는 것이다. 내가 타고난, 선천적으로 타고난 나의 사주, 나의 능력인 사주, 후천적으로 준비한 대운, 이거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연운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운은 쓰는 운이죠. 쓰는 운이기 때문에 상극이 우선이에요. 무조건 뭐 상생이 하는 게 아니라, 상생이라고 하는 준비하러 오는 건 아니에요. 세운이라는 것은 쓰러 오는 거지 대운처럼 준비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대운은 준비하러 오는 운이다. 세운은 쓰는 운이다. 그래서 쓰는 운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상극부터요. 그걸 쓰려고 하죠. 그러면 내가 준비가 되었느냐 준비가 되지 않았느냐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